우중낭독. 턴테이블의 회전수를 측정하는 로봇 엠마. 혼자 고장난 엘리베이터에 남겨진 기분이었다. 의자도 없어 선체로 턴테이블들을 구경했다. 금세 지루해졌다. 하품을 하면서 여주인이 들어가지 말라 했던 문을 만져보았다. 작은 홈이 있었다. 잡아 당기는 게 아니라 밀어서 여는 문처럼 보였다. 그때 등 뒤에서 문소리가 났다. 넥타이를 매지 않은 분홍색 와이셔츠에 진한 갈색 정장을 입은 젊은 남자였다. 얼굴엔 핏기가 없었다. 대체로 말쑥했지만 지난밤 잠을 전혀 자지 못한 것처럼 피곤해 보였다. 죄송합니다. 지금은 아무도 없습니다. 당신은 여기 있으니까 아무가 아니란 거네요? 그러면 아무는 어디로 간 거죠? 눈도 작고 콧망울도 작고 입도 작은 젊은 남자의 얼굴엔 표정이랄 만한 게 드물었다. 진지한 건지 농을 던지는 건지 종잡을 수 없었다. 저는 이곳과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장님에게 사정이 생겨 잠시 여길 봐주고 있죠. 어떤 사정인지는 모르겠으나 당신이 이곳에 들어온 그 순간부터 이곳과의 관련은 이미 시작된 게 아닐까요? 질문이 부족한 여자와 질문이 넘치는 남자. 둘 다 탐탁지 않긴 마찬가지였다. 나는 불필요한 관련으로 그 젊은이와 엮이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 정확히 해두기로 했다. 나는 턴테이블에도 LP에도 음악에도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마터면 나는 오이도요라고 덧붙일 뻔했다. 그럼 무엇에 관심이 있나요? 저는 로봇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로봇이라면 로봇도 수천 가지 방식으로 음악과 관련이 되어 있죠. 작곡을 하는 로봇도 있고 색소폰을 연주하는 로봇도 있고 극장에 음향 설계를 하는 로봇도 있고 피아노를 조율하는 로봇도 있고 턴테이블의 회전수를 측정하는 로봇도 있죠. 맞아요. 저는 턴테이블의 회전수를 측정하는 로봇을 만나러 여기에 왔어요. 그런데 로봇이 멈췄다고 하더라고요. 영원히. 영원히라니 그게 무슨 말이죠? 양복 입은 남자의 목소리가 반음 정도 올라갔다. 어딘지는 바로 기억나지 않지만 특정 지방 사투리가 말 꼬랑지에 잔뜩 묻어 있었다. 우물쭈물하고 있는데 질문에 인색한 사장이 돌아왔다. 맞구나. 네. 사장 혼자가 아니었다. 사장 뒤로 후드티와 청바지 차림에 젊은 여자가 따라 들어왔다. 제조사에서 온 사람이라기엔 복장이 그랬지만 손에 들린 무거운 공구 가방을 보면 다른 곳에서 온 사람일 리 없었다. 어느새 좁아터진 33과 3분의 1에 4명의 사람이 들어찼다. 정원초가, 정원초가 그렇게 소리치고 싶었다. 언젠가부터 턴테이블에서 나던 소리가 끊겼다. 주인이 열지 말라 했던 문 뒤로 가파른 계단이 이어져 있었다. 사장이 앞장서고 그 다음에 내가, 그 다음에 제조사에서 온 청바지 입은 여자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혈색 나쁜 청년이 따라 올라왔다. 두 손으로 앞단을 잡고 엉금엉금 올라가야 하는 천국, 아니 다락방으로 이어지는 계단이었다. 나는 양복 입은 젊은 청년과 33과 3분의 1 여자 주인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있었다.
서로 허물없이 대하는 태도를 보면 고용인 피고용인의 관계는 아닌 듯했다. 아들일까? 그러기엔 여자가 너무 젊어 보였다. 엠마가 멈췄다고요? 이분이 그러시던데요. 영원히 멈췄다고. 죽었단 말인가요? 맹꽁지에 붙은 질문 과잉 남자의 목소리가 저 멀리 아래쪽에서 올라왔다. 내가 보기엔 자살인 것 같아. 그래서 여기 이 전문가들을 부른 거고. 앞장서던 여주인의 대답이었다. 나는 계단을 기어오르는 도중 느닷없이 시작된 어색하기만 한 대화에 참여하고 싶지 않았지만 제조사에서 온 여자는 달랐다. 로봇이 자살을 한다니요. 오면서도 말씀드렸지만 허황된 얘기입니다. 저도 제 말이 이상하게 들릴 거란 건 잘 알아요. 하지만 속다는 마세요. 보시면 또 생각이 바뀔 수도 있으니. 다락방은 1층 매장보다는 넓었지만 여전히 4명을 수용하기에는 충분한 공간이 아니었고 거기다 천정이 낮아 허리를 똑바로 펴고 설 수가 없었다. 허리가 아팠다. 최대한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으려고 했어요. 두 분이 오시기 전까지는. TV 수사물을 너무 많이 본 모양이었다. 엠마는 작은 나무 책상 위에 엎드려 있었다. 얼핏 보면 공부하다 잠이 든 학생 같았다. 공부 가방을 든 제조사 직원이 엠마에게 다가가려 하자 주인이 나서며 제지하려 했다. 내가 고개를 흔들어 보이자 주인은 뭐라 말하려다 말고 떨떠름한 표정을 지으며 물러섰다. 잠시 후드티에 청바지를 입은 여자가 엠마를 살펴보는 사이 나를 포함한 나머지 셋은 그녀에게 공간을 마련해 주느라 천장이 점차 낮아지는 벽 쪽으로 바짝 붙어섰다. 동의하시는 대로 엠마를 회수해 더 자세히 살펴봐야겠지만 전원 공급선이 완전히 차단되었네요. 흔히 볼 수 있는 결함은 아닌데 이유는 지금으로선 잘 모르겠네요. 환자를 빙 둘러싼 가족에게 운명하셨습니다 라고 전하는 의사의 담담한 목소리였다. 혹은 전형적인 엔지니어의 말투였다. 주인장이 책상 위에서 종이 한 장을 엄지와 집게 손가락만으로 집어 우리에게 보여줬다. 이거예요. 이게 제가 엠마의 죽음이 자살이라고 생각하는 이유죠. 거기에는 흐린 연필로 다음과 같이 쓰여 있었다. 하나의 LP판 위 모든 지점의 각 속도가 동일하므로 선 속도는 반지름에 비례한다. 이상 증명 종료. 엠마가 남긴 유서예요.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있을까요? 짙은 자주색 손수건으로 이마에 맺힌 땀을 닦으면서 젊은 엔지니어가 나섰다. 이게 엠마가 쓴 유서라는 근거도 아직은 없는 거죠. 모든 게 다 가설에 불과하니까요. 여태까진. 그래, 이게 엠마가 쓴 글이라는 증거가 있나요? 여기엔 저하고 엠마밖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니 이게 제가 꿈속에서 쓴 글이 아니라면 엠마가 쓴 거겠죠? 로봇에게도, 아니 엠마에게도 글씨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엠마가 쓴 다른 글씨, 비교할 만한 샘플이 있을까요? 한동안 조용하던 안색이 파리한 젊은 남자가 오랜만에 입을 열었다. 아니, 이번이 처음이야. 나는 한 번도 생전에 엠마가 자기 손으로 글씨 쓰는 걸 본 적이 없어. 타이핑하는 건 봤지만. 저희가 따로 라이선스를 받고 프로그래밍 하지 않으면 로봇이 글씨체를, 아니 특정 폰트를 사용할 수 없어요. 물론 자기 학습을 통해 글씨를 쓸 수는 있겠지만 그건 그저 남들의 글씨체를 흉내내는 것에 불과해요.
역시 의사 선생, 아니 엔지니어 선생님이다. 그런 감탄이 터져 나올 뻔했다. 그래도 피랍이라든가 뭐 다른 특징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항의하는 말투로 젊은 남자가 말을 이어갔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다들 대답할 필요성을 못 느낀 것이리라. 천장에 한 손을 짚고 있던 남자는 허리를 구부린 채 서 있어서 그런지 아래층에서보다 키가 더 커 보였다. 조용해진 틈을 타 누구에게랄 것도 없이 내가 물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 여주인과 젊은 남자가 기대하는 표정을 숨기지 못한 채 제조사에서 나온 젊은 엔지니어 쪽으로 시선을 돌렸지만 여자는 난처하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엔지니어가 모르는 게 있다니. 다시 어색한 침묵이 잔잔한 강물처럼 흘렀다. 내내 엠마는 램수면에 든 사람처럼 등 뒤에서 벌어지는 소란에도 아랑곳 않고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나는 뭐라도 해야겠다는 기분이었다. 그런데 엠마가 턴테이블의 회전수를 측정한다 했잖아요. 왜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그걸 왜 측정하는 거죠?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다들 나름의 방식으로 얼굴에 불쾌한 주름을 그으며 그것도 모르냐는 표정을 지어 보였다. 속상하게도 나 혼자만 모르고 있는 분위기였다. 그때 또르르 책상 아래서 은색 연필 하나가 굴러나왔다.